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제목이요. 하재근 평론 뭔가 제목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취했는데 내가 운전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이걸? 보통은 취한 사람이 내가 운전 안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할 때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취한 사람이 내가 운전했다고 강변한 사건입니다. 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모습이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네. 이제 도로를 빠르게 SUV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어허. 인도를 넘어서 상가로 어머머. 돌진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순식간에 출입물을 깨트리면서 어머머. 매장으로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세상에.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지만 다행히 저 당시 상가하고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던 20대 남성이 내가 운전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남성한테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 지금 술 냄새 나는 남자가 버젓이 저렇게 사고를 내고도 내가 운전 안 했어요라고 발뺌한 게 아니라 내가 운전했어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박선배 변호사님, 현장에 도착한 경찰분들은 음주 측정을 했겠죠.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에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SUV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데 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새벽 6시가 조금 못된 시점인데 0.08% 이상이면 대체 얼마나 퍼마신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남성에 따르면 소주 6병을 마신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20km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저것도 사람이에요, 진짜? 경찰은 일단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여자 운동화가 발견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허. 이에 따라서 차량 동선을 따라서 CCTV를 분석해 봤더니 네. 사고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나? 아니,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지금 경찰이 CCTV를 역추적해 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운전했고 사고가 저렇게 나는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 남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훌쩍 넘기는 만만치 상태인데 내가 운전했어요라고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저 차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렌터카예요. 허허. 렌터카인데 네. 렌터카를 빌릴 당시에 운전자로 이 남성이 등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허허. 계약자로. 네. 그럼 계약할 때 보통은 같이 뭐 운전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혼자 운전하는 걸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도 혼자 운전하는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예를 들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 보험사에서 보험 보장이 주니까 네.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그 보상이 안 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아마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났으니 사고 나서 만약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보험을 받으려면 운전자로 계약된 사람이 운전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를 한 것 아하. 같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추측이에요. 근데 경찰은 지금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주운전 혐의를 여성에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남성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하는 그런 아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전석에 또 여성 운동화가 저기 발견이 됐걸라. 그래서 그것도 수상했고. 남자친구가 그 렌트카의 계약자이다 보니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으면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호준 변호사님, 저 상가는 하루아침에 저 업주분은 지금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 보니까 가게가 박살이 나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피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상가 주인에게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일인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여자친구가 제2운전자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보험, 원데이 보험 같은 것에 가입해 두지 않은 이상 통상 렌트카에 보면요. 이 계약서에 제3자가 운전을 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으니 네.
이거는 사실은 무보험차랑 사고가 난 걸 무보험차로 사고를 일으킨 거나 다름없는 어머나 상황인 세상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보장 사업으로 그나마 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물이 파손된 대물 손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업주가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업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를 받고 해당 손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청구로 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대한민국에 인간들이 아닌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세상에 새벽 6시가 됐는데 얼마나 퍼마셨으면 소주 6병을 퍼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요? 그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명피해로 났다면 진짜 어쩔 뻔했어요, 이 인간들아. 정말로 법의 처벌 무겁게 받기를 눈부릅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